인천 송도의 최고급 스카이라운지에서 벌어진 상견례. 대형 건설사 회장은 상대 집안을 철저히 무시하며 모독했습니다. 결손가정 출신이라며 비아냥거리고 가난하다며 깎아내렸죠.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자신이 모독한 그 여성이 누구인지를. 사실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어요. 순간 회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방금 전 받은 전화 내용이 떠올랐거든요. 자신의 회사를 조사하는 재판장이 바로 그녀였던 거예요. 권력과 오만으로 남을 짓밟던 순간이 어떻게 통쾌한 반전으로 이어질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지금 댓글로 어느 도시에서 뭘 하면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최고급 스카이라운지 레스토랑은 하늘을 떠받치는 듯한 고층 건물의 꼭대기층에 자리했습니다. 바다와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으로 유명한 이곳에서 오늘 특별한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두 집안의 상견례였죠. 전용룸 안으로 들어서자 천장까지 이어진 대형 창문 너머로 송도의 스카이라인이 장관을 이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도자기와 은식기가 반짝이며 격식을 갖춘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먼저 도착한 건 신부 측 가족이었습니다. 신부 아버지 박동진 회장은 정장 차림에 금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대형 건설사 회장답게 당당한 걸음걸이로 룸 안을 둘러봤죠. 창밖의 전망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전망이 참 좋구나. 옆에 앉은 신부 어머니 김미경 씨는 명품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오늘 상견례가 잘 되길 바라요. 하지만 박 회장의 표정에서는 이미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신부 박소영 씨는 우아한 원피스 차림으로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어요. 화려한 집안에서 자란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왠지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소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당부했지만 박 회장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라. 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그때 룸문이 열리며 신랑 측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김수혁 변호사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해외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차분하면서도 지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 정밀한 판사가 따라 들어왔죠. 소박하지만 품이 있는 검은색 정장 차림에 진주 목걸이만 걸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절제된 우아함이 묻어났어요. 정 판사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박동진입니다. 정밀환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두 사람의 악수는 짧았습니다. 박 회장의 눈에서는 이미 상대방을 평가하는 시선이 읽혔어요. 자리에 앉자 웨이터가 물을 따라주며 메뉴를 설명했습니다. 프렌치 코스 요리였죠. 박 회장이 와인 리스트를 펼치며 비싼 와인을 주문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좋은 걸로 해야죠. 정 판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과시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지만 굳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소영이와 수혁이 서로 미소를 나누며 인사했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려요. 네, 저야말로요.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기류가 흘렀지만 부모들 사이의 공기는 달랐어요. 박 회장이 테이블을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혁군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법무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요. 정 판사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죠. 박 회장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뭔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법무직 공무원이신가요? 비슷한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 판사는 여전히 자세한 설명을 피했습니다. 판사라는 직책을 굳이 내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에피타이저가 나오자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어요. 수혁군은 외아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혁이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박 회장이 더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벌써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요. 순간 테이블 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 판사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수혁이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학교 교사셨어요. 성실하게 사시다가 일찍 돌아가셨죠. 아, 선생님이셨군요. 박 회장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정 판사는 잔을 들며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상대방의 태도를 충분히 읽고 있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소영이가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수혁 오빠 해외 연수는 어땠어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많은 걸 배웠죠. 수혁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만 박 회장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는 계속되었지만 공기는 점점 무거워져 갔어요. 박 회장의 눈에서는 이미 실망과 우월감이 뒤섞인 감정이 읽혔습니다. 반면 정 판사는 차분함을 유지하며 품위를 잃지 않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전망과는 달리 룸 안의 분위기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에피타이저 접시가 치워지자 박 회장이 본격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신 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수혁을 바라봤어요.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수혁군, 집은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은평구 쪽에 살고 있어요. 수혁이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평구요? 아, 그쪽이군요. 박 회장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강남이나 서초구 같은 부촌이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집은 아파트인가요? 주택인가요? 작은 아파트예요. 자가인가요? 질문이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정 판사가 잔을 내려놓으며 시선을 박 회장에게 고정했어요. 전세로 살고 있어요. 수혁의 대답에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의 말투는 더욱 거만해졌습니다. 어머니 혼자 키우시느라 힘드셨겠어요. 교사 월급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을 텐데요. 정 판사의 입술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았어요. 법무직도 공무원이니까 안정적이긴 하죠. 하지만 큰 부자 되기는 힘들잖아요. 박 회장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영이가 아버지의 팔을 살짝 잡아당겼어요. 아빠. 하지만 박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직설적으로 나아갔어요. 요즘 결혼하려면 집도 마련해야 하고 예식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혹시 준비된 게 있나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수혁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어요. 차근차근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박 회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추궁했습니다. 정 판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니까 함께 준비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잖아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박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더욱 공격적으로 몰아붙였어요. 법조계도 결국 줄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연줄 없이는 한계가 있죠.
순간 테이블 위에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 판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수혁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학생들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퇴직할 때까지 한 번도 뇌물 받은 적 없으시고 성실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사신 거죠. 박 회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성실함만으로는 세상을 살 수 없어요. 머리를 써야죠. 정 판사가 냅킨을 정리하며 천천히 말했어요. 성실함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능력이요? 그런 능력으로는 아이들이 고생할 텐데요. 박 회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소영이의 눈가가 촉촉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말이 너무 심하다고 느꼈거든요. 아버지, 그만해 주세요. 하지만 박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하게 몰아붙였어요. 소영아, 현실을 봐야 해.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웨이터가 다음 요리를 가져왔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어 갔습니다. 정 판사가 포크를 들며 조용히 말했어요. 음식이 식겠어요. 하지만 박 회장은 여전히 공격적인 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혁군은 변호사라고 했는데 어떤 사무실에 다니나요? 개인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개인 사무실이요? 큰 법무법인이 아니라요? 작은 곳이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수혁이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라. 돈은 안 되겠네요. 박 회장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정 판사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지만 꾹 참고 있었어요. 룸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아름다운 야경과는 대조적으로 테이블 위에는 차가운 긴장감만 맴돌고 있었죠. 메인 요리가 나오자 박 회장이 더욱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급 스테이크를 썰면서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회사를 이 정도로 키운 건 인맥 덕분이에요. 정계, 재계, 언론계까지 두루 알고 지내거든요. 정 판사는 조용히 음식을 드시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자랑은 계속 이어졌어요. 건설업계는 특히 그래요. 관료들과 관계가 좋아야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어요. 박 회장이 득에양양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회사 임원들 보세요. 전부 명문대 출신의 좋은 집안 자제들이에요. 그래야 일이 되거든요. 수혁이 포크를 꽉 쥐었습니다. 참을 수 있는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박 회장은 더욱 노골적으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그런 배경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한계가 있죠. 박 회장의 시선이 정 판사와 수혁을 번갈아 가며 향했습니다. 특히 법 쪽에는 더 그렇지 않나요? 판사, 검사들도 결국 출신 학교나 인맥으로 움직이잖아요. 정 판사가 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닌가요? 제가 아는 판사님들 보면 다들 그러던데요. 박 회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의 공격은 더욱 직설적으로 변했어요. 돈 없고 줄 없으면 변호사 해봐야 소용없어요. 국선 변호사나 하게 되죠. 소영이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너무하세요. 하지만 박 회장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소영아, 현실을 봐야 해.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야. 김미경 씨가 남편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여보, 그만해요. 왜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요. 박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웨이터가 와인을 리필하러 왔지만 분위기를 읽고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곧 다시 긴장감이 되살아났습니다. 박 회장이 더욱 직접적으로 공격했어요. 수혁군내는 재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솔직히 말해봐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수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얼마나 많지 않은데요? 박 회장이 끝까지 추궁했습니다. 정 판사가 냅킨으로 입술을 닦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굳이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따져야죠. 제 딸이 고생할 수도 있는데요. 소영이는 그런 걸 바라지 않을 거예요. 수혁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런 걸 바라지 않는다고요? 젊을 때는 그래요. 나이 들면 달라져요. 박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말은 점점 더 잔인해져 갔어요. 결혼하면 집도 사야 하고 아이들 교육비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정 판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독적인 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도와주면 되긴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박 회장이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소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의 말이 너무 잔인하다고 느꼈거든요. 박 회장의 마지막 일격이 날아왔습니다. 결손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요? 박 회장의 마지막 말이 떨어지자 테이블 위에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혁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정 판사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창밖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룸 안의 분위기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그때 박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에게서 온 급한 전화였어요. 박 회장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회사 전무였어요. 박 회장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뭔데? 중요한 자리인데. 전화기 너머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 회장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뭔 소리야?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창가로 이동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어요. 언제부터 수사가 시작된 거야? 전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박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서울중앙지법이라는 말이 들려오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재판장이 누구야? 전화기가 박 회장의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테이블을 바라봤어요. 정 판사가 차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박 회장이 전화를 끊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김미경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박 회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 판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회사 일 때문인가요? 박 회장이 움찔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업무 연락이었어요. 그렇군요. 정 판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어요. 소영이가 아버지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다. 피곤해서 그래. 박 회장이 이마를 짚으며 답했어요. 정 판사가 냅킨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 판사에게 집중됐어요. 제가 하는 법무 관련 업무 말인데요. 정 판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위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어요. 순간 룸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미경 씨와 소영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정 판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맡게 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정 판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위력이 있었습니다. 대형 건설사의 안전사고, 은폐와 회계 조작 사건이에요. 박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손에 쥔 와인잔이 흔들렸습니다. 박 회장님 회사와 관련된 사건이죠.
정 판사가 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혁이 어머니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힐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런 일과 관련이 없어요.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겠네요. 정 판사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소영이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불안해했어요. 상황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는 걸 감지했거든요. 룸 밖으로는 여전히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실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권력의 균형이 순식간에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박 회장이 물잔을 들여다 놓쳤습니다. 물이 테이블보 위로 쏟아졌어요. 죄송합니다. 박 회장이 황급히 냅킨으로 물을 닦았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거만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정 판사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박 회장이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정 판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 회장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첫째는 건설 현장 안전 규정 위반이에요. 작업자 보호 장비 미비, 안전 교육 소홀, 위험 구역 관리 부실 등이 확인됐어요. 김미경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둘째는 안전사고 은폐 시도예요. 사고 발생 후 언론 조작과 피해자 회유 정황이 포착됐거든요. 소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셋째는 재무제표 조작이에요. 안전 비용을 축소 기재하고 허위 매출을 계상한 정황이 있어요. 정 판사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계속 말했어요. 증거 자료는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태예요. 박 회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회계법인 직원들의 증언도 받았고요. 내부 고발자의 제보도 있었어요. 정 판사가 박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재판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공정하게 진행될 거예요. 수혁이 어머니의 품격에 감탄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모욕을 당했는데도 공정성을 잃지 않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물론 개인적인 감정과 판결은 철저히 분리할 거예요. 그게 법관의 원칙이거든요. 정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여다 다시 놓았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다만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할 거예요. 정 판사가 냅킨으로 입술을 닦으며 말했어요. 재판부에서는 이미 전체적인 수사 결과를 검토했어요.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더라고요. 소영이가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거든요. 특히 안전사고로 다친 작업자들이 많아서 사회적 관심도 높아요. 정 판사의 말에 박 회장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하고 있고요. 시민단체들도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요. 정 판사가 공정함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추정무죄 원칙은 지켜져야 해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다면 그에 합당한 판결이 내려질 거예요. 룸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거만하게 굴던 박 회장이 이제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수혁이 어머니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온화한 모습만 봐왔는데 오늘 법관으로서의 위험 있는 모습을 처음 보게 된 거예요. 재판 날짜는 이미 확정됐어요. 피고 측 변호인도 선임됐고요. 정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박 회장이 입술을 떨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네, 말씀하세요. 혹시 선처를. 박 회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법정에서 성실히 임하시면 돼요. 그게 최선이에요. 정 판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권위와 오만으로 가득했던 박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는 초라한 한 사람의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간신히 나올 정도로 작았어요. 재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깊이 숙인 박 회장의 모습에서는 몇 분 전의 거만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너무 신뢰를 범했습니다. 수혁군과 어머님께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 판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개인적인 감정은 재판과 무관해요. 공정하게 진행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회장이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김미경 씨도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제 남편이 정말 실례했어요. 깊이 사과드려요. 괜찮아요. 앉으세요. 정 판사가 손짓하며 말했어요. 소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수혁 오빠, 오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소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수혁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박 회장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식은 땀을 닦았습니다. 앞으로 회사 경영을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정 판사가 끄덕였어요. 안전관리도 철저히 하고 직원들 처우도 개선하겠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 판사가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배경이나 재산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정한 가치는 다른 데 있죠. 맞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박 회장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었어요. 소영이가 수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괜찮아. 우리는 서로 사랑하니까. 수혁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정 판사가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로 서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김미경 씨가 동조했어요. 박 회장이 다시 한번 깊이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해해요. 자식 걱정하는 마음은 다 똑같아요. 정 판사가 관대하게 말했어요. 다만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지냈으면 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웨이터가 디저트를 가져왔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서서히 진정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 있었어요. 정 판사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일어나죠. 네, 그러시죠. 박 회장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산은 박 회장이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내밀며 계산을 마쳤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 박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뵐 기회가 있길 바래요. 그렇게 되겠죠. 정 판사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각자 차에 오르며 헤어졌습니다. 상견례는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정 판사는 약속대로 개인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만 따라 판결했어요. 법정은 연일 관심을 받았습니다. 언론과 시민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재판이 진행됐어요. 박 회장의 건설회사는 안전규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향후 안전관리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라는 명령도 받았어요. 회계 조작건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났지만 안전사고 은폐 시도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박 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재판이 끝난 후
박 회장은 기자들 앞에서 공개 사과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작업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박 회장의 목소리는 진정성이 있었어요. 회사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안전 담당 부서가 신설되고 전문 인력이 충원됐어요. 작업자들의 안전 교육도 의무화됐습니다. 재무관리 시스템도 투명하게 개편됐어요. 외부 회계법인의 정기 감사를 받기로 했고 모든 회계 처리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 판사는 이번 재판으로 법조계에서 더욱 존경받는 판사가 됐어요. 공정하고 원칙적인 판결에 대해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높이 평가했거든요. 수혁은 이번 일을 통해 법률가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소영이는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 컸지만 아버지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에 마음이 놓였어요. 김미경 씨는 남편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겸손해지고 직원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박 회장은 회사 경영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이익 추구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 현장의 안전시설이 대폭 개선됐어요. 작업자들의 보호 장비도 최신 규격으로 교체됐고 안전수칙 준수를 철저히 점검했습니다. 직원들도 회장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회사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건설업계 전체에 경종을 울렸어요. 다른 회사들도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판사의 공정한 판결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권력이나 인맥에 휘둘리지 않는 법관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언론에서도 이번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편견의 위험성과 진정한 정의의 가치에 대해 많은 기사가 쏟아졌어요. 시민들은 정 판사의 원칙적인 모습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회 정의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거든요.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배경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 사례가 됐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양가 부모들이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소박한 한정식 집에서였습니다. 박 회장이 정 판사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공정하게 판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정 판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는 사람을 너무 편견으로 봤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박 회장이 반성하는 모습이었어요. 김미경 씨도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사돈 어른께 면목이 없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정 판사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수혁과 소영이는 서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있었어요.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정 판사가 물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어요. 소박하게 할 예정이에요. 수혁이 대답했어요. 그게 좋죠. 의미 있는 결혼식이 될 거예요. 박 회장이 동조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화려하게 하자고 했을 텐데 이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박 회장의 말에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죠? 그렇게 해요. 정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식은 몇 주 후에 열렸습니다. 화려한 호텔 대신 작은 교회에서 진행됐어요. 양가 부모들은 서로 협력해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박 회장은 예전의 권위적인 모습 대신 겸손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였어요.
결혼식 당일 소영이는 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내가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야. 좋은 사돈을 만나게 해줘서. 박 회장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 판사는 수혁의 어머니로서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 기뻤어요.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박 회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진실했어요. 사람은 겉모습이나 배경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마음과 인품이 중요한 거죠.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수혁과 소영이는 작은 아파트에서 새 출발했어요. 박 회장이 집을 사주겠다고 했지만 두 사람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차근차근 해나가고 싶어요. 수혁의 말에 박 회장도 수긍했어요. 양가는 명절 때마다 모여 화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 회장은 사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아꼈어요. 정 판사와 박 회장은 서로 존경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가끔 만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소영이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더욱 자랑스러워했어요. 수혁은 변호사로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정의로운 법률가가 되려 노력했어요. 시간이 흘러 두 사람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양가 조부모들은 손자를 무척 사랑했어요. 박 회장은 손자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거야. 남을 무시하면 안 돼. 정 판사도 손자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두 집안은 화목하게 지내며 서로에게 소중한 가족이 됐어요. 처음의 오해와 갈등은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분노로 시작된 만남이 결국 화합과 감동으로 훈훈하게 마무리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